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저번에 주문했던 냉동 제품이에요. 든든하겠죠? 부럽죠? 행복합니다. 뭐뭐 있냐면 왕교자, 교자 칼국수, 꼬마 돈가스, 함박 스테이크, 동그랑땡, 포테이토 치즈 핫도그, 그리고 냉장 몇 개, 우렁 강된장,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채 볶음, 단무지, 올리고당, 식초. 냉동실이 꽉 찼는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네요. 하나하나 뺄 때마다 번거롭겠어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얼마 전 시동생이 결혼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는 하도 시모와 신우가 날 못 잡아먹어서 난리기에 대판 싸운 지 얼마 안 되어서 안 갔습니다.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신우 결혼할 때도 나와 형님을 못된 사람 취급하며 사람 많은 곳에서 망신을 준 적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그럴까봐 안 갔습니다. 아니 못 간 거죠. 한꺼번에 달려들까봐 무서워서. 남편은 그래도 동생 결혼식인데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라면서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결국 남편 혼자 갔다 왔는데 말도 안 하고 뚱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이 너를 뭘 그렇게 괴롭히냐? 너 집 나가라. 랍니다. 제가 며칠 동안 미워서 밥을 안 챙겨줬더니 믿기도 했겠죠. 서러워서 며칠을 울다가 그러면 깨끗하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내가 그토록 자기 가족들에게 당하며 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내 맘을 너무 몰라주니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싶기도 하고, 정말 시댁 인간들 계속 보고 살다간 내가 병 걸릴 것 같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싶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나도 정말 시댁이라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그러면 자기 식구들 다 부르겠다고 하더군요. 가까이 있는 신우네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너 지금 우리 집에 와라. 뭐 때문에 그래? 너가 이 사람한테 이상한 말 자꾸 해서 이혼하려니까 당장 와. 한참을 이야기하고 전화 끊고 기다리니 또 전화가 와서 못 온다고 했는지 남편이 고함 지르고 난리네요. 좀 있으니 시숙이 전화 와서 뭐라고 얘기하더군요. 신우가 시숙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얼마 후에 시숙이 왔어요. 저는 방에서 안 나갔죠. 시숙이 오자마자 사람이었는데 나오지도 않고 무슨 경우야? 라며 반말을 하대요. 나가서 고개만 까딱했어요. 앉아보라고 하길래 앉으니 반말을 땅땅하면서 자기 동생 결혼식에 안 오고 시모와 말다툼한 후에 명절 2번 건너뛰었다고 나무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럼 아주버님은 어머니와 싸운 뒤에 3년이나 왜 안 갔어요? 했더니 갑자기 야, 이 방구 같은 게 그래서 네가 나 따라하냐? 이러는데 어찌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지 앞에 보이는 게 없더군요. 저도 성격이 악독한 사람들을 오래 상대하다 보니 많이 거칠어졌는지 욕이 저절로 나오고 반말이 막 나오대요. 시숙은 우리 남동생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뺨 때린 적도 있고 얼마 전에도 저에게 욕을 한 적도 있어요. 남동생을 때렸단 말을 들었을 땐 이모댁에 연락해서 고발하고 싶더군요. 이모 쪽 친척분 중에 형사가 3분이나 되고 사촌동생도 경찰계통에 일하거든요. 그때 혼을 좀 내주는 건데 후회가 되는군요. 또 시숙 이사할 때도 저 혼자 여러가지 집안 정리 다 하고 자기 아이들 책 정리만 하면 끝나는데 시숙은 내내 자기 이삿짐인데도 저한테 당연한 듯 맡기고 잠만 퍼즐러 자다가 일어나서는 저에게 하는 말이 야, 아직도 다 정리 안 했냐? 이러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 참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다라고 느꼈죠. 은혜를 원수로 갚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열심히 일해준 고마움도 모르고 당연히 내가 해줘야지 행동을 하는데 진짜 밉더군요. 이런 일 외에도 악감정이 너무 많았지만 시숙이 욕하고 방바닥을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말하는데도 전 몇 번이나 존대와 아주버님이란 호칭을 했어요. 바보처럼. 존대에도 계속 시숙은 욕설과 삿대질의 반말만 하더군요.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어느 순간 나도 악에 팍 받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날 만만히 보고 이런 행동을 하겠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도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어요. 야, 너 사돈총각 뺨도 때리고 걸핏하면 아무 잘못도 없는 나한테 욕을 왜 하냐? 네가 날 얼마나 깔로 보기에 이런 행동을 해? 라고 말하니 멱살만 잡았는데? 라면서 딱 잡아 떼더군요. 내가 너 이사할 때 짐 정리 거의 다 했을 때 실컷 처자빠져 자고 일어나서는 아직도 짐 정리 다 안 하고 뭐 하냐고? 네가 사람이냐? 라고 했더니 이 개 같은 게 하면서 절 패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보니 자기 형님이 해도 너무하다 싶은지 아직 이혼 안 했어. 말 조심해. 라면서 제 편을 들어주네요.
시숙은 절 패려고 달려들고 남편은 못 때리게 막는데 어찌나 악에 바치던지 제가 달려드니까 시숙 아들이 울면서 작은 엄마 참으세요. 하며 말리더군요. 제가 가만히 있을 땐 안 울더니 같이 덤벼드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날까봐 겁이 났는지 아니면 자기 아빠 해코지라도 할까봐 무서웠던지 울기 시작합니다. 조카도 생각이 있는 아이라면 지 아빠가 큰 실수를 한 걸 깨달았을 거예요. 저도 악에 바치면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라 야 한번 패봐 하며 덤벼들었죠. 제가 이를 악물고 설치니까 놀랐는지 아니면 내 눈에서 살기를 느꼈는지 흠칫하더니 그냥 신발을 신고 한숨을 푹 쉬면서 어휴, 하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발광하며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태도로 나오니 지금도 그 심보를 모르겠네요. 저는 악에 바쳐서 이런 개, 쌍놈우, 싸가지 없는 염. 재수씨가 자기 집에 방문했는데 쳐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는 인간이 인간이냐? 라며 소리를 막 질렀더니 이상하게 아무 말 안 하고 나가버리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전화가 와서는 남편에게 그가시나 내쳐버려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대요. 남편은 너나 잘해라. 네가 싸움을 말리려 온 사람이냐? 붙이려 온 사람이냐? 이런 말을 하대요. 남편이 전에 한 번만 더 저한테 자기 식구가 욕하고 괴롭힌다면 자기 집에 안 가도 된다고 한 적이 있어요. 전 저보다 겨우 2살 많은 시숙에게 하도 많이 당해놔서 시숙만 보면 징그러워서 쳐다도 보기 싫더니 한바탕 하고 나자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젠 정말 시댁 인간들 안 봐도 되는구나 싶은 게 시숙이 이렇게 행동한 게 오히려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남편도 더 이상 싸움닭들에게 나를 붙이려고 안 하겠지 싶은 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더군요. 다음날 또 남편에게 전화와서는 저를 욕하면서 이혼하라 그러고 지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는지 제가 먼저 욕하고 삿대질했다 그러는데 웃기지도 않네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절구통 들고 대들고 한 적도 없다고 소리 소문 없이 가라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난 분명히 시모에게 내 두기로 분명히 들었는데 시숙은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면 자긴 죽일 놈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자기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우리 남편과 자기 아들이 증인인데 태연이 거짓말을 하는데 시모부터 신우들까지 잘못해놓고 분리하면 무조건 안 했다 잡아떼는 데는 완전 집안 식구들이 다 똑같더군요. 남의 자식 하나 데려다 놓고 바보 만드는 걸 취미로 삼은 사람들인가 봐요. 사람 같지도 않아요. 못된 것들. 댓글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지금까지 참았습니까? 읽고 있는 저도 성질나는데 여하튼 사람이 물러 보이면 안 됩니다. 만만하게 봐요. 착하게 조용히 살면 착한 줄 몰라요. 한 번씩 성과를 부려야 조용합니다. 저도 한 2년 참고 있다 저희 시모한테 난리치고 나니 온 시댁 식구들이 조용합니다. 어찌나 내 말을 잘 듣는지. 이젠 아예 성깔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편합니다. 우리 신랑도 포기했습니다. 며느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 보여줍시다. 무슨 며느리가 봉입니까? 정말 성나네. 기죽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세요. 성질 더럽다고 소문나면 어떻습니까? 님이 편해지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 님이 정말 대견해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았으니 말이에요. 저 같으면 이혼하거나 남편에게 시댁이랑 인연 끊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야 님 가정이 편함을 얻지요. 시숙이 완전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젠 참지 마세요. 만약 시숙놈이 와서 건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고소하시고요. 그런 놈은 인간 같지 않아서 깜빵살이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나면 꼭 친구나 누구를 부르시고 증인을 세우세요.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하도 열받았어요. 남편분은 뭐 하는 건지. 그래도 아직은 님 편이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는 상종도 마세요. 남편도 더 이상 하란 소리 못하겠죠. 상종 안 하고 살면 님 편하잖아요. 진짜 더러운 인간들 많네요. 힘내세요. 완전 무경우에 대먹지 못했네. 어디 사돈총각 따귀를 올려붙이고 재수씨에게 욕하고 손찌검을 하려는지. 정말 시댁 식구들 배지밀 가족 맞습니다. 아무리 형제 우애 중요하지만 배우자는 내 자존심입니다. 남편분 가운데서 힘드시겠지만 현명하게 처신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님 정말 잘하셨네요. 뭐 그런 배워먹지도 못한 막대 먹은 사람이 있대요. 어려운 사돈한테까지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상종할 가치도 없네요. 어찌 참고 여지껏 사셨어요. 정말 님 속이 말이 아니겠네요. 시모에 시숙에 신우에 완전 세트로 노네요. 잘하셨어요. 그래야 사람 무서운 줄 알죠. 어디다 대고 쌍욕을 하는지 참네.
사돈 총각한테는 왜 발광들을 한 거야? 그 어렵다는 사돈한테. 정말 시댁 식구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돈한테 손대고 욕까지 해요? 정말 기막힌다. 남편이 부인 편을 들어줘서 그나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시댁에는 발길 뚝 끊으셔도 됩니다. 심장이 벌렁벌렁대고 숨도 찹니다. 시숙이라는 이름이 정말 무색하네요. 윗사람이 벌레만도 못하군요. 제가 당하기라도 한 듯이 갑자기 눈앞이 확 혈압이 오르는군요. 저런 것들도 인간이라고 어디 가서 사람 행세하고 밥 먹고 산답니까? 기가 막히네. 이상한 사람들 참 많네. 추가 글입니다. 다음날 신우가 전화를 했더군요. 제가 받으니 어제 오빠가 한 말이 뭔데? 라며 반말부터 하더군요. 제가 신우보다 거의 10살 정도 많은데 평상시엔 서로 존대합니다. 시동생이 자기 결혼식 때문에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의논했을 때 최소한의 할도리만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시동생이 신우에게 방구형 지는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 하냐? 라고 말했다더군요. 우리가 안 하고 이런 말이나 들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서울에서 선물 낑낑거리며 사다가 갖다 바치고도 어린 것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었네요. 신우가 저한테 오빠 지는 뭘 한 게 있다고 동생한테 그런 소리 하냐? 라고 분명히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이런 말 했잖아 라고 했더니 나 당신 아가씨 아니야. 앞으로 아가씨라고 부르지도 마. 난 널 우리 집 식구라고 생각 안 해. 그리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왜 한 말을 안 했다고 하냐? 야 이 가시나야. 네 앞으로 그런 말 하고 다니면 나 가만 안 있는다. 이럽니다. 제가 강산이 한번 변할 정도로 지보다 나이가 많은데 가시나라니.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10년이 넘도록 얼마나 신우가 하는 말로 인해 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말로 다 못해요. 우리 여동생 시집갈 때 아무것도 안 해갈 거다. 라는 둥 제 남동생 아무도 못생겼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 남동생을 참 초라하게 생겼다. 라는 둥 온갖 말을 다 했거든요. 신우년이 우리 남동생을 볼 당시에 조금 마른 체격이었다고 이런 말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헬스를 해서 근육도 좋고 얼굴도 미남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잘생겼다고 한마디씩 합니다. 신우년이 잘났냐면 평범 그 자체입니다. 눈도 단추구멍 같고 입술도 얇아서 마음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나지도 않은 게 남 얼굴 가지고 판단하는데 가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 동생이라면 귀싸대기를 올려버렸을 텐데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 지는 결혼할 때 시댁에 하나도 안 하고 시집가더라고요. 안 하고 안 받기로 했다나 뭐라나 하면서 시동생 놈도 결혼할 때 신부 측에서 500만원 왔는데 200만원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부는 겨우 300만원 한 건데 내 동생이 고작 300만원 정도도 안 갖고 시집갈까 봐서요. 제가 들어서라도 바리바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신우년 코를 납작하게 해줄 겁니다. 저도 이 신우 때문에 화병나기 일보 직전인데 이렇게 당하다간 더 화병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전에 신우가 저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는 다 적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 않겠어요. 신우가 저를 자기 식구 아니라고 하면 제가 무서워서 발발 떨기라도 할까봐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내가 원하고 원하던 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동안 신우가 저에게 상처 준 말 중에서 2가지를 더 말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야 장난하냐? 신발? 그걸 왜 지금 말하냐? 그때 말 안 하고. 멍청하게. 제가 첫 번째 욕 들었을 때 가만히 있었더니 또 욕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혈압이 팍 오르네요. 나보다 훨씬 어린 것한테 이제까지 당하고 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런 욕까지 들으니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퍼부었어요. 이런 개, 쌍놈우, 싸가지 없는 염. 뭐 신발? 야, 너 뚫린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함부로 씨부리지 말어. 뒤집어 엎어버리라니까. 라고 했어요. 나도 같이 욕 안 하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서 같이 욕을 했어요. 발랑 까진 게 얼마나 못됐는지 말로 다 못하겠어요. 지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한 대 치기라도 하겠단 말인지. 그래 한번 붙어보자. 통뼈의 맛이 어떤 건지 내가 보여줄게. 방구 같은 거. 정말 시댁 인간들 하는 행동이라곤 배울 점이 하나도 없네요. 나도 좋은 사람들 만났더라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잘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댁에 잘못한 것도 없다고 남편도 인정하고 나도 양심에 가책받을 짓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시모도 저를 며느리 중에서 제일 믿는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참다가 10년이 넘어서 겨우 한마디 했다고 전부 저를 공격하네요.
다른 며느리에게는 남편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저만 만만한지 난리네요. 갑자기 저에게 이러는 이유가 시부 돌아가신 뒤 바로 시모 안 모신다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류의 말이 몇 번 나왔는데 제가 지금은 당장은 못 모시고 나중에 거동하기 힘드시면 모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모 집도 결혼한 아들 삼형제가 현대식으로 지어줬기 때문에 도시 아파트보다 더 넓고 살기 좋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 아파트 35평에서 40평가량 되는 넓이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면 신나게 달리기 할 수 있는 거실이 있고 방도 크고 거실도 엄청 크고 현대식이고 주방도 현대식이라서 일하기 편합니다. 시모도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그냥 거동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지내시다 나중에 거동하기 불편하시면 자식에게로 오시면 되지. 굳이 심술 사나운 성격 며느리와 무슨 마음이 그리 잘 맞을 거라고 저하고 살려고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시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한번 오란 소리도 안 한다고 몇 번 말을 하더군요. 두 형님 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요. 아마 나하고 살고 싶었던가 봐요. 다른 두 형님의 남편은 시모가 이상한 말 하면 대드니까 무서워서 함부로 못하고 우리 남편은 아무리 기분 나쁜 말해도 가만히 있고 저도 그러니까 만만히 손에 쥐고 주무를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시부께서 4월에 돌아가시고 몇 개월 뒤에 시모와 큰 신우가 우리 사는 곳에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오시대요. 그래놓고 저보고 오라는 말도 안 한다고 시비 거네요. 저만 갈구면 분이 풀리나 봐요. 제가 시모 성질이나 받아주는 쓰레기통인 줄 아는지 정말. 저는 지금은 도저히 드세고 성질 팔팔한 시모를 모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오시라고 하면 아마 같이 살려고 눌러 앉을 것 같아요. 드세기가 이루 말로 다 못하는데 제가 조그만 실수라도 한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10수년이 지난 일도 끄집어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실수는 딱 한 번 플라스틱 받침대 하나 떨어뜨려 깬 것밖에 없는데도 이 말을 하고 또 합니다. 그 그릇은 거지도 안 주워가는 그런 그릇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좋은 거 많이 해다 갖다 바쳤습니다. 해준 건 고마운 줄 모르고 못한 건 씹고 또 씹습니다. 체력도 저보다 좋아요. 지나가는 독사도 낫으로 세상 하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힘도 엄청 세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동하기 힘드실 때 모신다고 말한 다음부터는 전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당장 안 모신다고 제가 미운 거겠죠. 신우는 자기 남편 눈치 보여서 자기 엄마 못 모신다고 하면서 왜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저한테 하라고 하는지 얄미워 죽겠네요. 큰 며느리는 절대로 시모 못 모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둘째 며느리는 저에게 모시지 말라고 말하고 시모 재산 전부 자기 거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러는 사람에겐 말 한마디 못하면서 전 그래도 언젠가는 모신다는 말까지 했는데 이렇게 구박할 수 있는 건가요? 여태껏 신우가 가시 박힌 말을 해도 그냥 못 들은 척 아무 말 않고 그냥 넘어가고 하니까 완전 간이 부었는지 더 날뛰네요. 잘됐다 싶어요. 오히려 저를 살리려고 누가 도와준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예 안 보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미워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을 겁니다. 미워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모릅니다. 이제 안 보고 살면 서서히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질 겁니다. 지들은 남을 괴롭혀놓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히히덕거리며 잘 살았겠죠. 이젠 거꾸로 니들이 날 미워하면서 고통 속에 갇혀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당한 세월만큼만. 먼 친척분이 그러대요. 우리 시모는 만났다 하면 이상한 말만 해서 자기 남편이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시모가 이 친척 남편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하면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물 캐먹고 거지같이 살았는데 지금 조금 잘 산다고 잘난 체 한다라는 말도 한 적 있어요. 이 선량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시모 정말 말 막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다가 한번 크게 당할 날이 있을 겁니다. 동네 사람도 사납기 짝이 없다고 말하고요. 이젠 넌덜머리가 납니다. 날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내가 잡아먹힐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되는지 볼 겁니다. 남편도 신우 전화 왔을 때 있었는데 상대방이 말 크게 하면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남편도 다 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먼저 욕했다고 신우가 동네방네 외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먼저 욕한 사람은 신우라고 하니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이제 남편도 자기 식구들이 저한테 잘못해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제게 자기 집에 가자고 안 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남편은 자기 가족이니까 보낼 겁니다. 안 보고 살면 외로울 거고 자기 엄마니까 잘하라고 말했어요. 난 안 갈 거지만 안부 전화도 드리고 용돈도 보내줄 거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내가 안 가면 당신 체면 깎이니까 마누라와 마음이 안 맞아서 아이 좀 크면 이혼할 거라고 말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야 당신 식구들이 좋아할 거라고 했더니 자기 체면 따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젠 정신 차리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잘할 겁니다. 주부 마음이 편해야 가정이 따뜻해집니다. 정말 저처럼 참다 터뜨리지 말고 그때그때 할 말 있으면 해야 병도 안 생기고 영영 등 돌리고 사는 사태까지는 안 오지 싶네요. 여태껏 아무 말 않고 당하며 십수년을 고통스럽게 살면서 마음에 병 생기고 성질 다 버리고 정말 결혼한 후 하루도 맘 편히 산 적 없고 불안하게 산 것이 너무나 분합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고통당하며 다시는 안 살 겁니다. 제 나이 이제 불혹을 넘어섰습니다. 죽을 때까지 절 못 괴롭혀서 안달할 그 인간들로부터 이제 벗어날 겁니다. 영원히. 못된 것들. 이젠 또 누굴 못 괴롭혀서 안달할까요? 이런 못된 것들, 정신이 번쩍 나게 할 적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독한 것들은 남들에게 절대로 손해를 안 본다니까요. 참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무서운 걸 알지. 공은 닦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가는 거야 이것들아. 계속 까불어봐라. 언제까지 하는지 두고 보마. 댓글입니다. 님, 그 신우이 저한테 보내세요. 뜯어 고쳐서 아주 새로 조립해줄게요. 참고 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암튼 밥 많이 먹고 힘내세요. 가만 놔두지 마세요. 착하게 살면 착한 줄을 알아야지 기어오르기는. 10년이나 어린 것이. 그런 건 말로 할 게 아니라 가서 다 쥐어 뜯어놔야 합니다. 시숙도 집에 오면 야구방망이 같은 거 가지고 덤벼버리세요. 사람들 질이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가셔야 앞으로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저런 동물들한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사람 하나 좋다고 달랑 맘정할 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두루 살펴야 합니다. 세상에 어찌 저리 황당할 수가. 천만다행인 건 남편분이 님의 편에 서 있다는 거네요. 나이 어린 신우가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는지. 그런 신우를 따끔히 혼내지는 못하고 정말 상대하면 할수록 님의 속만 후벼 팔 인간 말종들이네요. 아예 상대하지 마시고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하지만 같이 막 나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남편분들의 가족이니 치고받는 건 길게 봤을 때 님께는 손해입니다. 그저 같이 어울리지 말고 무시하세요. 단 신우년이 욕을 하면 그땐 같이 하세요. 먼저는 말고요. 같이 욕하면서 시댁에 풀고 싶은 한을 다 푸는 거죠. 뭐라 해도 할 말 있잖아요. 10살이나 어린 신우니까. 가기 싫다는 남편분 억지로 시댁에 보내지 마시고요. 가고 싶다고 할 때 잡지 마세요. 시댁은 남편분의 팔 안쪽이니만큼 너무 아프게 꼬집지도 마시고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 형제들은 안 보고 살려고 마음먹으면 안 볼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한 집안의 어른이 바로 서지 못하니 일이 집안이 어지럽네요. 힘내세요. 시댁 식구들이 인간이 덜 됐네요.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글을 읽다 보니 속에서 울컥 화가 치미는데 님은 오죽하실까 싶네요. 기운내시고 인간 아니다 싶으면 상종을 하지 마세요. 님의 가족이 중요하지 시댁 식구들 때문에 님의 가족이 파탄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 인간들은 나중에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에요. 나중에 며느리나 사위를 지들같이 막대 먹은 인간 말종을 만나보면 정신 차리겠죠. 진짜 인간 말종들이네. 님아 힘내세요. 님 큰며느리도 아닌데 님만 그렇게 어머니 안 모신다고 미움을 받아야 하나요? 꼭 큰며느리가 모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님 말고도 둘이나 더 있는데 왜 혼자만 미움받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동안 너무 여리게 하셨나 보네요. 계속 참기만 하시니까 만만해 보이는 건지 식구들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그나마 남편분께서 이해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남편분과 자녀들과 함께 잘 사세요. 사랑 같지도 않은 시댁 상대하지 말고요. 전 신우가 지부모 안 모신다고 그런 대목에서 아주 기함했습니다. 그 신우는 그래서 시부모한테 얼마나 잘하고 산답니까? 지는 시부모랑 같이 살고 싶어 몸살이 난답니까? 저나 잘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식하다 저렇게 무식한 남매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재수하고 올케한테 뻑하면 쌍욕을 하나요? 이젠 녹음했다 들려주세요. 네가 말한 거 네가 한번 들어보라고. 얼마나 정 떨어지는지. 그 신우 시댁 가서 시댁 식구들한테 다 들려주세요. 참 얼굴도 두껍다. 육회 상쾌 통쾌하네요. 절대 다시 안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신우나 시숙이 또 욕하거나 발광하면 같이 하세요.
먼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쪽에서 먼저 한다면 당연 응해줘야죠. 그동안 아무 말 않고 너무 참으니 님이 바본 줄 알았나 봅니다. 이제라도 안 보게 돼서 다행이고요. 정말 안 되면 녹음이라도 해서 들려주세요. 화이팅. 님 남편분 보내지 마세요.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당분간 왕래를 끊으세요. 보니 그간 님이 무슨 말이든 내내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 우습게 봅니다. 이번 기회에 나도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세요. 부모 자식 완전 인연 끊기는 어렵겠지만 형제들이랑은 안 그렇죠. 아무튼 이번에 잘하셨네요. 남편분도 당분간 시댁 발길 끊게 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곧 31살이 되는 동갑 남친과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으며 지금 시국이 아니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을 텐데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친의 부모님이 남친이 어렸을 때 이혼하셨다는 것만 알고 자세히는 몰랐어요. 어제 저녁에 길을 걷다가 아빠의 무등을 타고 엄마와 활짝 웃는 아이를 본 후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친은 나도 저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어. 부모님과의 어린 시절 추억. 근데 아버지의 외도로 두 분이 이혼하셨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아버지의 부재로 무언가 충족이 안 되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 토닥이며 듣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게 너무 충격적이고 내 탓인 것만 같고 서럽기만 했는데 자라면서 원인과 과정을 알게 된 거야.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바람에 바쁜 엄마가 다른 집 엄마들만큼 아버지를 못 챙겨드렸고 아버지가 밖으로 돌다가 외도를 하셨어. 이를 알게 된 엄마가 이혼을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잘못을 빌었는데도 이혼하셨어. 나한테는 세상 둘도 없는 자상한 아빠였고 이혼하지 말라고 빌었는데 엄마가 끝내 이혼하신 거야. 엄마에게 내색은 안 하지만 머리로는 아버지의 잘못인 걸 알아도 가슴으로는 한 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서 나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들어. 세상에 아무 문제없는 가정은 없어. 아무리 화목해 보이는 가정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었거나 있지만 이겨냈거나 이겨내는 중이야. 그때 엄마가 용서하셨으면 두 분이 노력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을 거야. 대충 이런 말이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던 말인데 저에게 읊조린 거라는데 저 말을 듣고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친의 말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이 맞벌이를 하셨으면 서로 챙겨야 하고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의 외도를 정당화해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아주 어릴 때를 얘기할 때 엄마가 이것저것 맛있는 걸 차려주셔서 다 같이 먹었다고 했고 엄마가 패션 스타일이 좋으셔서 아버지와 너의 옷을 사왔다고 하지 않았어? 직장에 다니면서 아버지와 너를 챙기고 정작 누구에게도 챙김을 못 받은 건 어머니 같아 라고 했더니 표정이 굳고 입을 닫길래 자세한 사정도 모르면서 아는 척 충고해서 미안하다.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 상담을 받아볼 생각이 없어? 라고 했더니 없어. 사이좋은 부모님 밑에서 세상 행복하게 자란 너에게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지 말았어야 했어. 네가 이해해주길 바랬다니 내가 실수했다. 라더군요. 어제는 그냥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갔어요. 결혼 얘기가 오가는 지금 저 말을 듣지 않고 연애 초반에 들었다면 좋은 뜻이라도 남의 가족에 관한 말은 아껴야 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저런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넘기고 헤어졌을 거예요. 상처받은 건 안타깝지만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숨기고 토닥이고 안아줄 수도 없었고 마치 들은 적 없는 듯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고 헤어지자고 바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남친의 말처럼 우리 집도 마냥 행복한 건 아니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저와 엄마, 저와 아빠대로 서로 감정이 상해서 싸우다가 대화를 주고받고 이해할 건 하고 포기할 건 하고 살지만 누가 잘못이나 실수를 했건 그게 이해 가능한 범위라서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친과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없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이혼 과정인 거 알고 그게 문제라는 생각 없이 만나왔고 결혼을 결심했지만 남친의 사고방식은 저의 상식으로는 심각한 문제예요. 남친이 상담을 받지 않는다면 헤어짐을 고하자는 결심이 섭니다. 댓글입니다. 아 소름 끼쳐. 맞벌이지만 여자는 동시에 내조도 잘해야 하고 아버지가 바람핀 건 그러지 못한 어머니 잘못. 남자가 바람폈어도 여자는 가정을 위해 용서하고 참아야 하는데 용서하지 않은 엄마를 원망한다니. 정작 남편에 배신당하고 본인 인생 갈아 열심히 아들 키워놨더니 정작 그 아들이라는 놈이 저 따위 생각을 갖고 있네. 저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의 3대로 살 자신 없으면 빨리 끝내요. 그게 딱 님 남친의 수준이에요. 여자는 맞벌이해도 남편을 살갑게 챙겨야 하며 남자는 바람 정도는 필 수 있다는 생각.
상담을 받아도 그렇게 뿌리 깊이 바뀐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헤어지세요. 바람을 폈던 아버지와 이혼을 요구했던 어머니, 양쪽 모두를 원망한다면 사실 원인 제공자는 아버지더라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어머니가 참지 않은 것만 탓한다면 그건 상담으로도 해결 안 돼요. 결혼은 오직 여자만의 희생으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사상이 상담으로 해결이 될까요? 더구나 바람이라는 쉽게 용서되지 않는 일인데 어머니가 용서 안 했다며 어머니만 원망하는 건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라는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저런 남자가 바람 피우고 나서도 이혼하자는 여자에게 모성애가 있느니 없느니 따질 남자예요. 그리고 내가 바람 핀 건 네 탓이고 애들이 힘들어하면 참지 않고 이혼하자한 네 탓이야 할 겁니다. 뿌리 깊게 박힌 가부장적 사고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본인 가정에 더 집착하며 조신한 아내,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기를 님에게 바랄 확률이 높아요. 어머니에 대한 높은 기대를 님한테 투영할 테고 님은 그걸 충족시켜줄 수 없으니 계속 다툴 게 보입니다. 결혼관도 문제, 님한테 자격지심이 있는 것도 문제,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것도 문제, 사랑으로 키워주신 엄마에게 겉다르고 속다른 소름 돋는 마음 갖고 있는 것도 문제덩어리 남자입니다. 어서 헤어지세요. 만약 엄마가 외도를 해서 아빠가 이혼을 요구했고 부모님이 이혼한 뒤 아빠와 자랐으면 엄마를 용서하지 않고 이혼한 아빠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외도한 엄마를 닥달하려 들걸요? 남자의 잘못도 여자에게 돌리는 한국식 문화. 제가 아는 사람도 아버지의 총각 노릇으로 태어난 사생아였어요. 나중에 말 트일 때 아들이라고 그 집 할머니가 데려가서 며느리들 돌아가면서 키우게 시켰어요. 할머니 덕에 어떻게 키워줬을지 뻔하고 친어머니가 빼앗긴 아들 보고 싶어 애 주변을 맴맴 돌고 엄마랑 말도 못하고 사셨다 합니다. 뭐 최종적으로 나중에 지 돈 필요하니 친엄마 찾아갔어요. 어찌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내버린 여자라 부르더라고요. 아직도 안 헤어지고 뭐해요. 남친 가치관 속에서 아내란 존재는 본인을 갉아내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오로지 희생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놈이랑 가정 차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한데 무슨. 연애만 할 거면 몰라도 결혼할 거면 빨리 헤어져요. 뭐 설득할 생각도 이해할 생각도 마세요. 단 한 번의 실수? 그걸 어떻게 장담하죠? 웃기고 있네요. 어머니가 사랑 듬뿍 주고 키웠다더니 헛키우셨네요. 고생고생해서 키워놓은 아들이 바람 피워서 가정 파탄낸 아버지를 엄마 탓을 하며 변호하고 사랑으로 키워준 엄마를 원망하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친한 언니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아직도 속상하고 괴로워서 이걸 도대체 어쩌나 싶어 글 올려봅니다. 그날 그 상황 그대로만 얘기할게요. 지난주 토요일 친한 언니 결혼식. 언니와 형부의 부탁으로 제가 부케를 받게 되었어요. 식이 시작되고 사진 찍는 차례. 주위가 휑해서 봤더니 신랑 친구들 몇 빼고는 전부 밥 먹으러 가고 없어요. 전 친한 동생 2명과 함께 갔었고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순간 이건 뭐지 했어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사진 찍고 드디어 문제의 부케 받을 차례. 분명 친구들 단체 사진 찍을 때 사진사분이 부케 받는 분, 해서 제가 손들었고 부케 받는 분은 신부 옆에 서세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설령 그 얘기를 못 들었다 쳐요. 그래서 제 존재를 몰랐다 쳐요. 부케 받을 신부 친구분 앞으로 나오세요. 사진사분이 친절히 말하셔서 나갔어요. 근데도 절 못 본 걸까요? 웬걸? 형부 친구로 추정되는 남자가 제 옆에 딱 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지 하다 장난하나 보다 했었어요. 사진사분이 왜 나오셨냐니까 부케 받으러요. 이럽니다. 더 기막힌 건 제 건너편. 그러니까 신랑 측 자리 쪽에 어떤 여자가 자기야, 잘 받을 수 있겠어? 이러네요. 부케 받으러 나온 남자 부인 같았어요. 어느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고 은근히 다 알고 있는 눈치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 남자가 저한테 전투적으로 합시다. 뭘? 와, 여기서 멘붕. 뭐지 이러는 찰나에 언니는 부케를 던졌고 전 손뻗음과 동시에 땅으로 내동강이 쳐졌어요. 아직도 저 순간만 생각하면 분하고 속상하고 쪽팔리고. 그러니까 제 손으로 부케가 날아와서 제가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저 남자가 절 확 밀치고선 자기가 부케를 받은 거예요. 너무 세게 밀어서 전 튕겨서 넘어졌고 원피스 입고 있었는데 그런 절 보고 미안하다 괜찮냐 소리 한마디도 안 해주고 전 못 봤지만 그 부케를 어떤 여자에게 주더래요. 그걸 동생들이 봤고요. 전 예식 도우미하는 분이 일으켜주고 괜찮냐 해주시고
너무 쪽팔려서 나가고 싶은데 사진사가 다시 하자고 해서 서 있는데 그 남자 왈. 그러게 전투적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개코나. 무슨 사전에 약속이 난 것처럼 짓거리더라고요. 진짜 누구 하나 그 남자에게 들어와라 네가 왜 거기 있냐 하는 이 없고 말리는 사람 없고 저 완전 투명인간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북해봤는데 이미 전 정신줄 놓고 있어서 또 못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신랑 친구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자가 밥 먹으러 한번 가기 힘드네. 라는 푸념을 하고 좀 더 앞으로 가란 동생들 말 듣고 3번 만에 성공. 이래저래 식이 끝나고 언니 형부는 괜찮냐, 다친 데 없냐, 안 아프냐 하는데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언니는 꼭 밥 먹고 가라고 옷 갈아입으러 가면서 울먹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그냥 가고 싶었지만 꾸역 참고 뷔페 가서 바나나 한 조각이랑 음료 한 컵 먹고 동생들도 과일 몇 개만 먹고 언니 형부 보고 인사만 하고 급히 나왔네요. 그때까지도 그 남자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 거기 있는 사람 누구도 저한테 괜찮냐 어떠냐 묻는 사람 없었어요. 정말 철저히 무시. 저는 있는 동안 내가 뭘 잘못했지? 일면식 1도 없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무시당하나 그 좋은 날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그날의 사건입니다. 하루 자고 일어난 일요일. 넘어진 곳이 쑥쑥 아프고 뜨겁고 이틀째인 오늘 팔다리 움직임이 둔합니다. 솔직히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로워요. 내가 전날에 뭘 잘못했기에 저런 수모를 당하고도 사과 한마디 못 받았나 싶은 게 언니는 신행 가서부터 계속 괜찮냐고 형부랑 같이 그 남자에게 뭐라 했다고 미안해하더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 사과를 안 하고 남한테 말하나요? 저 맘 같아서는 오늘 병원 갔다가 진단서 발부해서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언니 형부도 걸리고 이런 걸로 고소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별거 아닌데 내가 괜히 유난스럽고 속이 좁아서 이런 것도 이해 못하나 싶고 동생들은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고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은근 연락 오겠지 기다렸어요. 사람이 다 그러듯이 대화에서 안 풀리는 거 있겠나. 얘기하다 보면 다 풀리고 웃는 얼굴로 사과하면 다 받아줘야지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 연락이 없네요. 저 끝까지 무시당하고 있나봐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뭐야 진짜 이런 경우가 있다고? 남편이 작정하고 글쓴이 바보 만든 것 같은데 어찌 이리 경우 없지?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겁나 멘붕이네. 저 실제로 이런 경우 봤어요. 아는 언니 결혼식이었는데 북해받을 사람 정해져 있었고 순서가 돼서 북해받으실 분 나오라고 하니까 어떤 여자가 갑자기 사람들 밀치고 나와서 저 부케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제가 받아야겠어요. 라면서 거기 딱 써서 요지 부동이었어요. 신부 신랑이 나오라고 미쳤냐고 뭐라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받을 거다.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그냥 찍자고 해서 결국 북해 받더라고요. 그리고 신랑 신부 사이에서 기념사진까지. 진짜 길이길이 기억에 남는 무개념. 신랑 신부도 좀 병구인 것 같은데 아니 그 상황에서 북해 누가 받기로 했다고 얘기하면 그 남자가 알아서 빠져줬을 텐데 그리고 북해 받는 사람은 결혼식 준비하면서 이미 신랑 신부랑 북해 받는 사람이랑 얘기가 다 돼 있을 텐데 아무 말 안 했다고? 언니한테 그 사람 연락처 달라고 해서 직접 사과받는 건 어떨까요? 고소까지 하게 되면 정말 언니 부부랑 사이가 어색해질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언니 부부랑 그 남자만 나오라고 해서 넷이 만나서 직접 사과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님 화병 걸릴 듯. 저는 사과도 언니나 형부란 사람이 그 사람한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쓴이가 연락처 알아서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 사람이 당연히 먼저 사과를 했어야 했고 그리고 언니나 형부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그 친구란 놈이 장난으로 나갔든 아님 지들이 찐따여서 엿먹이러 나갔든 간에 쓴이 때문이더라도 그 친구한테 강하게 야 나와 하거나 한 소리 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3번이나 던져서 결국 쓴이가 받게 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그 남자가 분명 잘못했지만 반감만 하고 시 끝나고 사과로 끝내버린 언니랑 형부란 사람도 경우 없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친척이 아니라 친한 언니? 미치겠다. 그 언니 왜 저래요? 왜 안 말리지? 결혼 8년 왔대요? 그 당시엔 정신없어서 몰랐다 치더라도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나중에라도 후처리 확실히 해줘야지 이게 뭔 짓이래. 100% 신랑 신부 모두 알고 짜고 친 겁니다. 절대로 몰랐을 리 없어요. 외국에선 북해 받을 때 한국처럼 북해 받을 사람 미리 나와서 살짝 던지고 받는 식이 아닌 모두 우르르 나와서 북해 받으려고 싸우고 밀고 넘어지고 그래요.
고로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런 외국에서 하는 부케받기식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다. 두 번째, 글쓴이 먹이려고 짜고 쳤다. 근데 둘 중 하나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글쓴이를 우롱하고 창피 주고 사과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얼렁뚱땅 미안해하더라고 넘어가는 건 글쓴이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진짜 친하고 서로 생각해주는 사이라면 만약 내 결혼식에 부케를 받기로 한 친한 동생을 남편 후배놈인지 친구놈인지 나와서 주접떨 때 정색하고 나오라 하던가 남편한테 장난하냐고 따지고 들거나 동생이 넘어졌을 시점부터는 말리고 걱정하고 남편한테 욕하면서 뭐하는 짓이냐 따지죠. 어디 팔려가는 것도 아닌데 울먹하면서 괜찮아? 밥 꼭 먹고 가. 이러고는 나중에 전화로 미안해하더라고. 이러면서 전해주는 건 그냥 글쓴이가 딱 그 정도 취급받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친한 언니? 진짜 친한 거 맞을까요? 진짜 친하다면 내 동생 엿먹인 거냐고 난리나고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신혼이고 뭐고 남편한테 엄청 퍼붓고 싸웠죠. 그러니 100% 이미 알고 있었고 지들은 유쾌한 장난으로 또는 그냥 글쓴이 엿먹인 거라고 보세요.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통보하세요. 너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전치 4주 나왔어. 계속 아프고 멍들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당장 그 사람이 연락 와서 왜 그랬는지 이유랑 진정성 담긴 사과하라 해.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뭐 하잔 건지 모르겠네. 언니 결혼식 때라 참으려고 했는데 억울하고 내 몸도 다쳐서 그냥 못 넘어가. 고소한다는 건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 그럼 잘 살아. 이러고 고소하세요. 저러면 100% 그 자식이랑 신랑 신부 다 연락 와서 사과 애원해. 그렇다 해도 일을 너무 크게 벌린다고 책망 회유할 겁니다. 그냥 고소하고 그 신랑 신부놈들이랑도 연 끊고 발 뻗고 편하게 사세요. 그년놈들 모두 짜고 치고 글쓴이 엿먹인 거 100%입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 올리고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좀 전에 친한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 글이 여기저기 난리가 났다고 핫하다고 순간 나한테 또 뭔가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되고 불안하더라고요. 결혼식 날만 봐도 내 잘못 1도 없었는데 그런 일 생기고 이런 큰 관심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글을 내릴까 했는데 동생이 내리지 말고 그냥 냅두라고 그럼 그쪽에서도 볼 거라고 그래서 글은 상황 마무리되기 전까진 이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본론으로 아직까지 사과 못 받았습니다. 시 끝난 다음날 일요일 언니와 1차 통화 후 두 번째 통화 때 언니와 형부 같이 통화했어요. 본인들도 그날 일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분에게 많이 화를 냈다 하였고 그분은 저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답니다. 왜 나한테 직접 사과 못하냐 했더니 저한테 오라 했답니다. 사과한다고. 저 말은 둘이 술 먹고 전화와서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재차 물었더니 자기들도 긴가민가하네요. 아무튼 저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저런 얘기까지 들으니 저들의 인성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 고소한다고 월요일에 병원 가서 치료하고 진단서 끊고 할 거라고 으름장 놓았더니 일단 기다려달라고 본인이 신행 다녀와서 어떻게 해서든 그분 멱살을 잡고서라도 데리고 온다고 제 앞에 데리고 와서 사과시킨다고 미안하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일반 치료했고 진단서 얘기했더니 고소할 때 떼주신다 하셨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해두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주일, 오늘 신행해서 돌아옵니다. 기다린 일주일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 다시 한번 댓글들 정독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썰닭입니다. 오늘 사연은 뭔가 어려운 느낌이에요. 별 재미가 없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녹음도 잘 안 된 것 같고 아침 전에 올리려고 해서 비몽사몽이에요. 녹음은 끝났고 과연 쏟아지는 잠을 버티고 오전 중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더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건강히 유쾌하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키고 유튜브 키고 썰닭 보면서 아 재밌다고 알람을 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쓰고 구독하기 눌러달라고 구독을 눌러라 빨리 눌러라 왜 아직도 안 누르고 뭐하고 있냐고 내년에도 혼자 보낼 거면 누르지 말던지 이래도 안 누르냐 빨리 눌러라